엄마! 아니,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한국을 그렇게 꼭 가셔야겠어요. 여기 프랑스 한 가정집, 진수성찬이 펼쳐진 식탁에서 한 모녀가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음식을 보고도 먹지 않겠다는 엄마를 향해 딸이 소리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예요. 32이고 프랑스 파리에서 마케팅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요. 일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읽어야 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다녀야 해요. 그러다 보니 바쁜 하루를 보내는 게 당연해졌고 가끔은 저 자신이 기계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는 감각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고 향긋한 커피 한 잔에도 하루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행을 가면 현지 음식을 꼭 먹어봐야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아무것도 입에 당기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도 어머니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체격이 변한 걸 처음으로 인지한 건 꽤 오래전 일이었어요. 정확히 몇 년 전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옷이 헐렁해 보였고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 보였어요. 어릴 때의 어머니는 키도 크고 듬직한 체격이었어요. 늘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무게감 있는 존재였죠.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몇 년 사이 그 포근함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은 여러 번 했었고 과거에도 살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길 반복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거울 앞에 선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살이 빠지니 턱선이 뚜렷해졌고 어깨도 좁아 보였어요. 전에는 헐렁한 옷을 보면 이거 좀 타이트한 걸로 바꿔야겠네 하면서 웃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옷을 접어넣기만 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건강해 보이는데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걱정하는 건 오버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점점 어머니가 식사량을 줄이는 걸 보면서 불안한 감정이 조금씩 피어올랐어요. 예전에는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 어머니가 가장 먼저 젓가락을 들고 분위기를 띄우곤 했어요. 이거 좀 먹어봐. 오늘 꽤 맛있네. 하고 추천하는 음식도 많았고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니의 식사 시간이 짧아졌어요. 젓가락을 몇 번 들었다가 내려놓고 마지못해 밥을 씹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적게 드세요? 응, 그냥 별로 땡기지가 않아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단순히 다이어트 중이라서 식사량을 줄인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음식을 손에서 놓기 시작했고 심지어 좋아하던 음식조차 시큰둥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크루아상을 곁들인 커피를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부터 커피만 마시고 빵은 남겼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처음에는 입맛이 떨어진다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점심에 수프를 끓여도 한두 숟갈만 뜨고 내려놓고 저녁엔 그냥 간단히 먹을게 라며 빵 한 조각만 드셨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어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가만히 둘 수는 없었어요. 결국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가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는 특별한 병은 없지만 노화로 인해 입맛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걱정이 된다면 영양제를 챙기고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음식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진료를 받고 나오는 길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괜히 호들갑 떨었네. 하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를 위해 이것저것 요리를 해봤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요리부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일요일 아침이면 어머니가 직접 구워주셨던 크레프를 만들었어요. 반죽을 곱게 저어 얇게 부친 뒤
따뜻할 때 설탕을 솔솔 뿌려 접었어요. 한 입 베어 물면 고소한 버터 향과 은은한 단맛이 퍼지던 그 맛을 어머니도 기억하실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거 예전에 저 만들어줬던 거 기억나요? 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접시를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으셨지만 한 입 베어 물고는 오래 씹더니 결국 반도 먹지 못하고 내려놓으셨어요. 맛이 없어요?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아니야, 그냥 배가 안 고파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음식이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 후에도 저는 계속 요리를 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자주 만들어주셨던 감자 그라탱도 해봤고 바삭하게 구운 키쉬도 만들었어요. 치즈와 크림을 듬뿍 넣어 부드럽게 익힌 오믈렛도 내놓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음식 앞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포크를 들었다가 한두 입 먹고는 내려놓으셨어요. 좀 더 드셔보세요. 예전에는 이거 정말 좋아하셨잖아요. 그땐 그랬지.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탁 위로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아무리 공들여 만든 음식도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점점 더 마르셨고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환하게 웃으시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피곤한 기색만 가득했어요. 몸이 무거워 보였어요. 그날도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벼운 음식이 좋을까 싶어 닭고기 수프를 준비했어요. 잘 우려낸 닭 육수에 당근과 샐러리, 감자를 넣고 부드럽게 익혔어요. 후추를 살짝 뿌려 향을 더한 후 따뜻할 때 어머니 앞에 놓아드렸어요. 속 편하게 드시기 좋을 거예요. 어머니는 한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국을 한 숟갈 뜨더니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국그릇을 바라보셨어요. 숟가락을 손에 쥔 채로 아무 말도 없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배가 고프지 않아서, 국이 맛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을 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단순히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는 걸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도 반응이 없으니 저도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혼자 식탁에 앉아 멍하니 국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 출장을 가게 됐어요. 마케팅 기획자로 일하면서 해외 출장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번엔 유독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칠 동안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게 걱정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태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왕 가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한국은 먹방이 유행이라던데. 어머니의 입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라는 말이 나오자 웃음보다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정작 본인은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면서 저한테는 맛있는 걸 먹으라고 하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저를 배웅해 주셨고 마지막까지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잘 다녀와, 소피.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한국에 가서 정말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맛있다라고 느낄 만한 음식을 찾을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한국에서라도 찾아지길 바라면서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더 활기찼고 공항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긴 비행 때문인지 몸이 뻐근했지만 짐을 챙기고 숙소로 향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장 일정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래야만 어머니 걱정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연결해준 협력업체는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 있었어요. 도심 속에 자리 잡은 회사 건물들은 높고 세련됐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섞여 미팅 장소로 이동했어요. 회의는 예상보다 길었고 시차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 업무까지 하려니 피곤이 몰려왔어요. 회의를 마치고 협력업체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한국에 왔으니 한식을 먹어야 한다며 가까운 한식당을 추천해 주었어요. 사실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김치와 불고기 같은 몇 가지 음식은 들어봤지만 깊이 경험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간 식당은 제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어요. 실내는 넓고 정갈했고 곳곳에 사람들이 앉아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메뉴판을 보며 고민했어요. 낯선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직원이 추천한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잠시 후 김치찌개가 커다란 뚝배기에 담겨 나왔어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국물 위로 돼지고기와 두부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빨갛게 물든 국물은 강렬한 인상을 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떠서 한 입 먹었어요. 입안에 퍼지는 깊은 감칠맛에 눈이 커졌어요. 처음엔 매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적당한 자극이었어요. 얼큰하면서도 개운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돼지고기는 부드럽고 두부는 촉촉했어요. 자연스럽게 밥을 떠서 국물에 적셔 먹었어요. 밥알이 국물을 머금으니 더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입맛을 잃으면서 저도 덩달아 식욕이 떨어졌었어요. 대충 샐러드로 때우거나 간단한 빵과 커피로 허기를 달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숟가락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동안 입안이 이렇게 살아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반찬으로 나온 김치도 한 입 먹었어요. 처음엔 짜고 강한 맛이 날 거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신맛과 감칠맛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씹을수록 풍미가 퍼졌어요. 이어서 오이소박이를 맛봤어요. 상큼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한식이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마칠 때쯤엔 배가 든든하면서도 개운했어요. 몸속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었다는 만족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어요. 이걸 어머니도 맛봤다면? 어머니가 요즘 먹는 게 부실하다는 걸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도 이 국물을 한 입 떠보면 무슨 느낌일까? 입맛이 없다고 하시던 분이 한식이라면 다르게 반응할까? 그날 이후 출장 중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한식을 찾아다녔어요. 비빔밥은 신기한 음식이었어요.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가득 담긴 그릇에 고추장을 넣고 비비니 예상보다 조화로운 맛이 났어요. 불고기는 달달하면서도 감칠맛이 가득했고 바삭한 감자전은 간식처럼 즐기기 좋았어요. 한식은 한 가지 맛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겹겹이 쌓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출장 마지막 날, 협력업체에서 전통 한정식 집을 예약해 두었다고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나무 테이블 위에는 가지런한 식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직원이 차려준 한정식 상차림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작은 접시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깔끔한 나물 반찬, 부드러운 생선찜, 고소한 잡채, 진한 된장국까지 한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하나씩 맛볼 때마다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그때 다시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음식들을 어머니도 먹어본다면 어떨까? 평소에는 한 입도 못 뜨던 어머니가 여기서는 다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출장 내내 즐거운 식사를 했지만 동시에 허전함이 컸어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먹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함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한국에 모셔와야겠다고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식을 경험할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식사하는 기쁨을 찾게 하고 싶었어요. 출장이 끝나고도 제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한국의 음식이 저에게 준 이 감각을 어머니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제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올 방법을 고민해야 했어요. 프랑스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를 한국에 모셔와야 한다는 것.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어머니가 다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입맛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랑 한국 여행 가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풍경도 멋지고 경험해 볼 만한 게 많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미소만 짓고 손사래를 쳤어요. 아유, 됐다. 나까지 가서 짐 될 필요 없어.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기대는 했지만 한편으론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렇게 뭘 거절하는 사람이었을까 싶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거긴 뭘 먹으면 좋을까? 하고 먼저 관심을 보이셨을 텐데 이제는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늘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저랑 어릴 때부터 파리 곳곳을 다니며 맛집을 찾아다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새로 문을 연 작은 베이커리 앞에서 설렘 가득한 얼굴로 신메뉴를 고르던 어머니, 시장에서 생소한 향신료를 발견하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인에게 이것저것 묻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했어요. 그랬던 분이 이제는 모든 걸 피하려고만 하셨어요. 여행? 귀찮아. 배 안 고파. 새로운 음식? 나중에. 뭐든 시도하기 전에 미리 선을 그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어머니를 설득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결국 삼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삼촌은 단순히 어머니의 동생이 아니라 어머니의 오랜 맛탐방 파트너였어요. 어머니가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두 분은 유난히 입맛이 비슷해서 같이 음식점을 다니며 이 집은 간이 딱 맞네. 여긴 다음에 꼭 다시 와야겠어. 하면서 의견을 나누곤 하셨어요. 한때는 유명한 미식 잡지에서 추천하는 레스토랑을 일부러 찾아다니며 프랑스 전역을 돌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즘의 어머니는 삼촌이 불러도 잘 나가지 않으셨고 함께 있던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다행히 삼촌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해해 주셨어요. 맞아, 누나가 요즘 너무 기운 없어 보이더라. 나도 걱정했어. 삼촌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삼촌도 어머니의 변화를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누나는 원래 새로운 음식 먹는 걸 제일 좋아했잖아. 나랑도 같이 맛집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내가 뭐 먹자고 해도 그냥 대충 때운다 하고 넘어가더라고. 아무리 바빠도 맛있는 음식만큼은 포기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삼촌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삼촌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한국에 갈 마음을 먹을까? 처음엔 여행을 핑계 삼아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 서울에는 멋진 궁전도 있고 야경도 엄청 예쁘대요.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했어요. 어머니는 흥미를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촌과 저는 다른 전략을 짜기로 했어요. 누나한테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하면 어떨까? 삼촌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저는 처음엔 의아했지만 곧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여행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고 해도
맛에 대한 호기심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지도 몰라요. 엄마, 삼촌이랑 같이 가면 어때요? 나 혼자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삼촌도 한국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삼촌을 끌어들이면서 설득했어요. 그래, 우리 같이 가자. 나도 한국 한번 가보고 싶다. 삼촌이 거들며 힘을 실어주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 했지만 삼촌이 한국 가면 누나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도 많을걸. 우리가 아는 아시아 요리랑은 완전히 다르대. 라고 하자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봤어요. 어머니는 끝내 아휴, 내가 왜 끌려가는 기분이냐? 라며 못 이긴 척 하셨지만 결국 승낙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실 수 있었어요. 결국 출국 당일 어머니는 마지못해 공항으로 모셨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셨어요.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도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괜히 왔나 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어요. 한국에 가서 좋은 걸 보면 분명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피곤해 보였어요. 오랜 비행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무기력한 표정이 어쩐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긴 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건물이 참 높네. 짧게 한마디 하셨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쉬신 후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제대로 된 첫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삼촌과 저는 한정식을 예약해둔 상태였어요.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든 다채로운 반찬이 한가득 나오는 식사가 어머니에게 신선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어머니는 한정식 차림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이걸 다 먹으라고? 어머니는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었지만 아무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삼촌이 먼저 나섰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달달하니 괜찮을 거야. 삼촌은 진미채조림을 집어서 어머니 앞에 놓아드렸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삼촌이 계속 권하자 마지못해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맛이 깊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기대감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삼촌과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자연스럽게 된장국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 뜨고 천천히 드셨죠. 그러다 다시 한 숟갈을 드셨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였어요. 오랜만에 어머니가 스스로 음식을 드시는 걸 본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오이소박이었어요. 아삭한 소리가 나자 어머니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이거 독특한 맛이네. 평소 절대 먹지 않던 종류의 음식이었는데도 그날은 달랐어요. 고등어 조림을 한 입 드셨을 땐 감칠맛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셨고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드셨을 때는 숟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울컥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음식을 즐기고 계셨어요.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어요. 삼촌과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함께 웃으며 먹는 식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아직 완전히 입맛을 되찾은 건 아닐지 몰라도 오늘 보여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요. 이제 어머니의 입맛을 되찾아줄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밥상 앞에서 자연스럽게 반찬을 고르고 어떤 날은 먼저 메뉴를 정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사를 하면서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작은 반찬을 한 입씩만 드셨고 국물도 한두 번만 뜨셨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밥을 반도 못 드시던 분이 어느새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우고 계셨고 후식으로 나온 식혜까지 남김없이 드셨죠. 입맛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어머니는 매일 한식을 즐겼어요.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음식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한정식에서 처음 맛본 된장국을 기억하며 다른 식당에서는 된장찌개를 주문하시기도 했어요. 이건 또 다른 맛이네 하면서 차이를 알아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걷는 것도 귀찮아 하시던 분이었는데 삼촌과 함께 서울 곳곳을 걸어 다니셨어요. 전통시장에서 시장 음식을 맛보셨고 유명한 찜닭 가게에서 매콤한 양념이 배인 닭을 드시며 감탄하셨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매네. 라면서도 젓가락을 놓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파리에 돌아가면 한국 음식 해 먹어야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어요. 한국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다던데 나중에 또 와야겠어. 어머니의 말에 삼촌과 저는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행을 거절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오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유튜브에서 한식 요리 영상을 찾아봤어요. 엄마, 요즘 유튜브에 한식 비법이 많아요. 프랑스 가면 이거 보면서 같이 만들어봐요. 어머니는 흥미로운 듯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결국 우리는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출국할 때와는 달랐어요. 어머니의 표정은 밝았고 몸도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먹은 그 깊은 맛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고기를 볶고 김치를 넣고 육수를 부으며 조심스럽게 맛을 봤어요. 그리고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을 때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내놓았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드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에 변화를 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TV 앞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보고 계세요.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출연자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감탄하는 장면에서 어머니는 연신 입맛을 다시고 계세요. 저거 진짜 맛있겠다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엔 한국의 다른 지역도 가보고 어머니가 경험하지 못한 음식들도 맛보게 해드리고 싶어요.